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7, 벌써 또 2027이야, 그죠? 2027 학년도, 그러니까 연도로는 2026년이죠. 2026년, 즉 2027 학년도 수능 수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의 강의 모토라든지 우리 수업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 커리큘럼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복귀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세세한 내용들은 뭐 여기서도 설명하긴 하겠지만 쌤이 또 따로 TCC 영상 한번 또 쫙 찍을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도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김동환이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투스 온라인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밑에는 이제 제가 현재 나가고 있는 학원 현장에서 현재 강의하고 있는 학원들입니다. 실제로 현장 수강생 수는 작년 대비 414%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서 이제 작년,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414%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전 재수 종합반, 그러니까 이제 재수생들, 뭐 삼수생들, N수생들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강의평가 1등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 뭐 강의평가 다 1등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지금 한 230% 정도 성장을 작년 대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단 요 말, 나의 자신감이 곧 너의 자신감이 된다. 요게 이제 선생님의 강의 모토이자 현재 쌤 연구소 슬로건이기도 한데, 이 나의 자신감이 너의 자신감이 된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이제 수강 후기를 좀 보다 보면, 혹은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 이거 내가 얘기하면 보통 내가 뭐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처음에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애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있대. 시험을 치고 있는데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겠지.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옆에서 내가 속삭이더래.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속삭이더래. 쌤이 솔직히 수업하는 도중에 이거 좋아, 싫어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뭐 개념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방향을 잡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때 나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수업 시간에 이거 좋아? 이거 싫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애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 좋아? 이거 싫어? 이게 막 들리더래. 그래서 그렇지, 이거 좋지. 이건 싫어. 이걸로 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원하는 바, 그리고 나의 강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어차피 수학을 무조건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학에 대한 생각들,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드는 생각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들 수 있도록, 즉 나의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전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나의 목표야. 즉 나는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은 정말 강하게 있습니다. 나는 수학이 자신감 없이 문제 푼다면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즉 내 자신감이 곧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커리큘럼, 그리고 뭐 교재,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이 김동환의 자신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네 가지로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김동환의 자신감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김동환만의 수능 접근법. 나는 수능 수학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수능 수학 접근법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동기화시키는 강의력. 내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전이가 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 생각이 동기화가 되어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동기화시키게 해줄지 이 강의력과 관련돼서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뭐 커리큘럼 너무나 중요하지, 그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진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단계별 올인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과 같은 관리. 선생님이 이제 현장 수업이 좀 인기가 많은 이유가 관리가 좀 되게 잘 되는 편이야. 근데 그 관리가 그냥 뭐 클리닉 하거나 뭐 그냥
뭐 해설해주거나 아니면 뭐 조교 붙여주거나 이런 관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관리를 우리 인강에서는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 첫 번째, 김동완만의 수능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유가 있는 문제풀이 접근이라고 되어 있지.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풀 때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왜 저렇게 가야 되지? 왜 저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왜 첫 번째 줄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저렇게 나와야 되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문제풀이를 그냥 받아들이잖아. 아무리 좋은 풀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 근거 때문에 난 다음 줄이 써져야 돼.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결국 외워야 되잖아. 근데 풀이를 외우면 쓸모가 있을까? 쓸모가 없어요. 왜? 수능은 그 문제가 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수능은 늘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건데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때 이유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풀이는 다 이유가 있게 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근거를 찾아 나가는, 그냥 이유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근거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내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 외우지 않는 풀이. 즉 근거나 이유가 있으려면 당연히 안 외워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도 선생님의 장점인데 기하적 관점에서의 간결한 풀이라고 되어 있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들이 아니라 이 기하적인 관점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아이디어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상황 해석 자체가 되게 편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근데 말로만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수학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내가 이게 참 고민이야. 커리큘럼 소개할 때 나의 장점, 나의 강점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마땅히 그럴 보여줄 만한 장치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수업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커리큘럼 소개 영상이 아니라 강의 영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실제로 그냥 강의 영상 하나만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맛보기 영상을 보든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 영상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거 아무거나 하나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커리큘럼 영상에서 내가 하나쯤은 여러분들한테 좀 어필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요런 문제 하나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뭐 당연히 수능 수학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선생님의 이 사고 방식을 조금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요거 하나를 가져왔거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한 10초 정도 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답이 뭐지 하고 한 1분, 5분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지? 10초 정도만 딱 고민해봐. 파랑 차와 빨강 차가 주차된 곳의 번호는 몇 번인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있어. 10초가 지났나요? 자, 정답은 요 빨간색에 들어간 건 87이고요. 요 파란색에 들어가는 건 90입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해 줄까? 결론부터. 얘를 뒤집어서 보면 98이 아니라 86으로 보이죠. 뒤집어서 보면 88로 보이고 뒤집어서 보면 89로 보이고 뒤집어서 보면 91로 보여. 그치? 자, 이게 결론이고 그래서 얘가 87이고 얘가 90이거든. 그 사이에 껴있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수능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차장이네. 주차장 문제는 무조건 뒤집어서 봐야 돼. 이건 뭐야? 외워서 푼 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어차피 수능에서 안 나올 거잖아. 주차장 문제는 뒤집어서 풀어야 돼 라고 그냥 외워서 푼다면 이 문제는 잘 풀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문제로 변형돼서 나온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 그지? 자, 선생님의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수능 수학적 접근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요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차랑 빨강 차가 주차된 곳이라고 했어. 자, 발문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 주차된 곳이라고 하면 여기에 위치가 어디지? 주차장이죠. 자, 여러분들 주차장에서 뭐 주차장 가볼 일이 그렇게 뭐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차장을 가보면 번호가 16, 68, 88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번호의 주차장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뭐 16과 68의 뭐 중간값인가? 왜 중간값을 써야 되는데? 그건 그냥 여러분의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거 뭐 등차 수열 아니까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나름의 다 근거가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수학에서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 그래프에서도 당연히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 무슨 특이한 점이 있죠? 밑과 위를 한번 보면 밑에는 줄이 채워져 있지. 위에는 어때요? 줄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주차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할 리가 없겠지. 운전하면 안 되겠죠, 나이가. 근데 만약에 이제 운전하는 뭐 부모님을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이제 가요. 갈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까?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될까? 비어져 있으니까 얘는 채워져 있고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위에서 아래로 주차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위에서 아래로 주차를 한다면 운전자의 시선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겠어?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겠어? 당연히 위에서 아래를 바라봐야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눈은 요렇게 바라봐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를 찍는다면 숫자가 86, 88, 89, 91로 보이겠죠. 그러니 여기는 87이 되고 여기는 90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이랬으면 좋겠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만에 나열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올바른 문제풀이 방향이 될 거라는 거야. 나는 수능 수학을 이렇게 풀어야 잘 풀 수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 그 수업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때? 조금 이제 수능 수학 접근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이제 이해가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동기화시키는 강의력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깔끔한 판서로 이미지화된 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풀이가 아닌 일관된 해설 강의. 세 번째, 싫어, 좋아.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거 싫어? 이거 좋아? 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계속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집중을 좀 높이는 강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스튜디오 강의도 진행을 하지만 현장에서 내 수업을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는 에너지 넘치는 강의, 이것도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 후기로서 좀 남겨준 내용이야.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선생님이 실제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맛보기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강의에서 좀 찾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서만 한번, 이미지로서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다 현장에서 찍고, 얘는 현장, 얘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코로나 시절 때여가지고 마스크를 좀 끼고 있었어.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제 판서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깔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판서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바라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강 후기 하나 보시면 판서 위주의 수업, 선생님은 이제 PPT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럴 때만 PPT를 써. 그래서 PPT 쓰는 거 없이 그냥 다 거의 다 판서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판서가 지금 그림처럼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 뿐만 아니라 뭐 판서뿐만 아니죠. 지금 보시면 한번 수강 후기 좀 보면 강의력에 대한 수강 후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강의력 좋다. 뭐 1년 동안 수업을 뭐 재밌게 들었대요. 풀이가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 아까 얘기했듯이 간결한 풀이들이 이제 기하적 관점을 이용한 풀이들이 많기 때문에 풀이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암기 패턴이 아닌 근거 기반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풀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리고 뭐 양치기로 올라가던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수학 공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양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무 아무런 이유 없이 문제만 많이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난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데 왜 실력은 안 오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미친 강의력, 너무 좋은 수강 후기다. 그죠? 그리고 문제를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수강 후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이 왜 난 안 오를까? 왜 실력이 계속 향상이 안 될까? 나는 수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의 이 시선,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이 관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동기화가 된다면 정말 수능 수학이 정말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뭐 수업 템포 딱 좋고요. 선생님 말 속도가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설명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이러한 수강 후기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말로만 그리고 뭐 수강욱이 뭐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하위권 친구들 실제로 뭐 5등급에서 2등급, 1등급 되는 경우는 진짜 많아요. 5등급에서 1등급 선생님 그거 사기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실력은 충분한데 잘못 공부해가지고 등급이 너무 안 나오다가 한 6월 평가원, 그러니까 6월에서 수능이면 한 6개월 정도, 6개월도 아니지, 한 5개월밖에 안 되잖아. 근데 5개월 만에 4등급이 뛰어 올랐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두 개를 보시면 이 하위권 친구들이 상위권이 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애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잘하는 애들은 그냥 늘 잘하겠지. 항상 실력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위권 싸움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열해요. 그거 진흙탕 싸움이야. 장난 아니거든. 근데 이 상위권을 그대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적도 다 올라가고 있는 이 맨 오른쪽이 원래 상위권인 친구들이 실제로 더 상위권이 되거나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선생님이 가져왔고요. 실제로 수강생이 97.4%가 백분위 평균 15.5% 데이터로 상승했다는 걸 이렇게 결과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여기서 강의를 잘한다라고 내가 막 설명해봤자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는 건 없을 거라서 실제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로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별 올인원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특히나 인강에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현장에서는 사실 선생님의 수업을 딱 들으면 그냥 계속 1년 내내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요. 근데 인강은 이 찍맛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해. 찍맛이 아니지, 찍먹이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 강의도 좋은 것 같아, 저 강의도 좋은 것 같아. 왔다 갔다. 그냥 그 선생님의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내 모든 커리큘럼이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완벽한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에 해당하는 단계부터 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김동완 접근법이 체화되도록 그리고 어떤 거는 이것도 많거든. 그 수학 문제들 중에서 막 화려한 스킬을 쓰거나 애들을 현혹시킬 만한 막 그런 문제풀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문제풀이들을 딱 보여주면 애들 입장에서 되게 현혹된다. 와, 저렇게 푼다고? 저 선생님 너무 멋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그 문제에 한해서만이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알면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풀이가 너무나 좋지 않겠어? 그 문제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 일인 거잖아. 물론 되게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멋있어 보일 거예요? 수능을 잘 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대로 풀 수 있다. 즉 선생님 모든 풀이는 다 일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다 따로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일관되어 있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커리 저 커리 다 다른 내용이 아니야. 다 똑같은 내용으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관된 강좌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김동완의 커리 하나로 수학을 아예 완벽하게 정복을 해보자 라는 걸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 한번 쭉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키워드로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떤 커리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큰 틀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교재랑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주도록 할 거야. 일단 가장 기초 개념, 김동완의 대표라고 해서 기초 개념 먼저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뭐 제목은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수능 개념. 요거는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보면 돼. 기본 개념이랑 그 다음에 유형화. 여러분들이 이제 센 같은 거 보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동완의 접근법,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 선생님이 원래 이제 접근법을 저 뒤에서 설명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맛보기 접근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인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인문 N제가 여기에 들어간다. 즉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기본적인 유형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이 먼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점 기출 분석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보통 이제 수능이라고 한다면 메인은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요것도 먼저 추가를 앞에다가 해놨다. 그리고 4점 기출 분석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4점 준고난도 문제들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엔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김동완 접근법, 인문이라고 하면 필수 엔제라고 하는 게 맞겠다. 필수 엔제, 여기 인문 엔제가 있어서 그래서 필수 엔제, 그 다음에 김동완 접근법, 심화 엔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지금 흰색이 메인 커리큘럼이라고 보면 되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와줄 수 있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꿔줄 수 있는 약간 미니 커리큘럼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스포일러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가 아니라 3월, 6월, 9월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무료로 좀 모의고사를 또 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권화 개념 노트라고 있잖아. 내가 개념을 배웠다면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쓰게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리고 딱 여러분들이 이쁘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개념들 막 정리한다고. 근데 이쁘게 정리할 필요 하나도 없어. 왜?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스러움을 내가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쁘게 만들어줄게. 너는 머릿속에 입력만 하기만 하면 돼. 라는 걸로 개념 노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지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현장에선 주간지로 나가는데 이제 인강에선 월간지 이것도 내가 다 뒤에서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월간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랑 같이 우리 수업할 때 같이 여러분들이 숙제처럼 풀어주면 좀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워크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 형태의 월간지도 있고요. 기출문제집도 있고요. 기출문제집도 그냥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쉬운 거, 어려운 거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올해 또 새로 추가된 건데 매일 푸는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 뜨면 오늘 하루 시작해볼까? 상쾌하게 수학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좀 끔찍한가?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출문제를 그냥 심심할 때마다 풀게 하기 위해서 매일 푸는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서 3분, 5분, 10분 동안이라고 올해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하게 소개해 줄게. 그 다음에 수능 직전에 나는 좀 수능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 뭘 건드려야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약점 공략이라고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6월이랑 9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수능에 이런 거 나올 확률이 높아 하면서 이제 공략해주는 그런 수업이 약점 공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이런 서브 커리큘럼도 정말 꼼꼼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야. 우선은 이제 메인 커리큘럼부터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김동완의 대표라는 게 무엇이냐? 참고로 선생님이 올해는 모든 교재 소개를 따로 영상을 다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선생님 저는 이 교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책을 사면 혹은 선생님 OT 이런 데는 다 설명을 해놓긴 하는데 책 안의 내용도 막 살펴보고 싶잖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영상으로 다 찍어 놓을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 교재 소개 영상을 나중에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여기서는 어떤 수업인지 여러분들이 내 실력은 지금 요 정도인 것 같아. 요 수업부터 들어야겠다 라는 걸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게 어떤 수업인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이건 완전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김동완의 데프. 이거는 이제 definition의 약자 DEF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처음 접하더라도 이해 가능한 완전 노배용.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쉬운 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다. 아니면 수학을 처음 공부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업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개념은 뭐야? 이거의 정의는 뭐야? 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건 나의 수업 방식이 절대 아니야. 나는 무조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게 왜 나왔지?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 이게 이렇게 해서 다음 개념은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라는 여러분들이 납득 가능한 형태의 수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쌤이 이거 수업 도중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나 암기 진짜 싫어해. 외우지 않고 다 이미지화 시켜줄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들이 딱 어떤 브랜드를 딱 들었을 때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로고 그것처럼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학 개념을 딱 들었을 때 이 이미지는 요거지 라는 게 바로 각인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수능뿐 아니라 내신까지 모두 대비 다 가능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교재 소개할 때 내가 더 강조하겠지만 도식화, 시각화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연습하기 좋은 교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메인 커리큘럼, 스타트업. 자, 스타트업은 스타트와 사실 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진짜 스타트업 그게 아니라 스타트 그리고 업. 그래서 이 교재는 실제로 스타트만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게 뭐냐면 이게 주교재고 이게 워크북이거든. 내가 이 교재를 만들 때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 두 개가 같이 진행돼야 시너지가 나는 수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걸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스타트를 해보고, 선생님 앞에 게 스타트 아니었나요? 아니, 수능 수학에서의 스타트. 그래서 수능 수학에서의 첫 발걸음을 뗀다 해서 스타트업인데 요걸로 스타트를 해서 워크북으로 업하는, 여러분들 실력을 업하는 수업이다 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수능 인문, 그래서 유형화 정리고요. 요거는 우리 앞에 있는 김동완의 대표와는 다르게 나름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될 거야. 아무래도 유형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비를 할 건데 뭘로 우리가 대비를 할 거냐면 수능 수학 기본 개념으로. 일단 여기서도 다 기본 개념이야. 우리가 대표는 기초 개념이라서 정말 이 원석 같은 거, 우리가 돌을 완전 원석, 그냥 그 상태 자체를 본다면 얘는 나름대로 그 원석을 좀 깎아가지고 좀 정제한 그래도 개념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장 개념, 그리고 오개념도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유형 문제를 풀어줄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의 수능 수학 접근법이라는 게 뭐라고? 그냥 외우게 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또 유형 문제 풀 때 또 유형 풀이들을 외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특히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또 특정 그 교재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센 같은 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대표 유형 1, 대표 유형 2, 대표 유형 3 해놓고서는 그 각각의 유형의 풀이법을 공유를 해놔. 그리고는 애들이 뭘 많이 하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문제를 풀 때 위에 대표 유형의 풀이법 있지. 그걸 보면서 풀어. 근데 그러면 잘 풀린다. 근데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 다 풀고 나잖아?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냥 위에 풀이법 뺏겨서 그냥 푼 거거든. 그러면 동그라미는 분명히 많은데 내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에서는 뭘 해볼 거냐면 똑같이 유형 문제는 풀 거야. 근데 내가 그 풀이법을 바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뭐? 우리가 배운 이 기본 개념만 가지고 이걸 풀어낼 수 있어.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할 거야. 그래서 그것들 나중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이런 풀이법들이 유용하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이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수능 수학의 이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스타트업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 다 이미 한 번씩 공부해봤던 건데 선생님 저 기본 개념부터 듣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기본 개념부터 듣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포워드. 올해 새롭게 런칭한 교재입니다. 선생님이 또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하면서 열심히 작업한 교재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내가 이 교재를 좀 내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냈는데 올해는 드디어 그래서 런칭을 하게 됐어. 자, 이게 무슨 교재냐면 스타트업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베스트 강좌인 알고리즘 강좌 사이에 있는 교재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좀 약간 이런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 있지.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 그 문제들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요 정도의 문제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스타트업의 기본 개념만으로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뭔가 엄청난 개념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개념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게 그 8번부터 12번 정도, 요 정도 번호대의 난도야. 근데 애들이 뭔가 이 4점이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 이 4점의 벽이라는 게 있거든. 실제로 조금 등급이 낮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저는 3점짜리 다 맞추거든요. 4점 시작부터 틀려요.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단 말이야. 그래서 4점의 벽을 부셔줄 수 있는 수업이 포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뭘로? 새로운 뭔가 특정한 개념을 알려주지 않아.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번호대, 실제 기출들을 가지고 할 거거든. 이런 번호대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본 개념만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데,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데 와 관련된 수업이 바로 포워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접근법을 정말 그냥 1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포워드, 첫 번째로 보여줄 수 있는 수업이 포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번호에 해당하는 난도 있지. 그 난도와 똑같은 엔제 문제들을 또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직접 풀어보고 여러분들 실력을 쌓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번호대를 대상으로 단순한 풀이 연습 아니야.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 김동완 접근법을 구조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 접근을 뭐 스타트업 할 때 안 보여주겠어? 당연히 보여주지. 근데 걔네들은 개념이 메인이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메인이다? 이 접근이 메인인 거야. 그렇게 봐주면 되고요. 이 김동완 접근법을 실제 기출에 적용하는 연습을 토대로 이제 엔제, 이 엔제로 구성된 미니 모의고사를 스스로 점검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4점짜리는 풀지 않아. 여기서는 딱 쉬운 4점까지만 풀 거예요. 알겠지? 어려운 3점, 쉬운 4점. 그래서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포워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4점짜리를 이제 풀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간다 해서 포워드로 선생님이 이름을 지었어. 좀 잘 지은 것 같지 않아? 뒤에 이제 포커스도 있거든. 아무튼 계속 가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이제 딥러닝이라는 부교재랑 같이 세트로 묶이는데 이제 알고리즘부터는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아니라 실전 개념.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수능 수학만을 위한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4점짜리 기출을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쉬운 4점은 사실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좀 13번,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그래도 난도가 조금 높은 4점 12번, 11번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4점들이 꽤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앞에 내가 이제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번호를 얘기는 해놨지만 이 명목상 번호인 거지 실제로 12번 문제 중에서 쉬운 4점도 있고 어려운 4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 포워드에서는 모든 12번을 다 다루겠다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어쨌든 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한테 적절한 난도를 다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 쉬운 4점들을 다루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려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중간, 중고난도, 고난도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4점이 아니라 그 쉬운 것보다는 조금 난도가 있는 4점짜리 문제들을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토대로 교과서 개념 그리고 수능 수학에 반드시 사용되는 이 실전 개념들을 여기선 주로 배워보도록 할 거고 그걸 완벽하게 내가 다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얻어가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까지도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꼼꼼하고 간결한 기출 분석. 교육청 평가원 수능 4점짜리 문항들은 다 거의 다 다룬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12번, 11번 이런 번호대도 당연히 있어. 그리고 13, 14, 15 이런 번호대들이 좀 많겠지. 자, 그리고 한 줄로 정리하는 각 문항의 실전 개념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들 이런 것들이 다 교과서 이 교재에 다 녹아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수업 때도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주요 4점 문항. 여기서 포인트는 주요 4점 문항이야. 그리고 킬러 문항도 사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을 벌써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자, 킬러 문항이라는 게 되게 많거든. 그 수많은 킬러 문항을 당연히 다 다루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정말 어려웠던 문제들이 정말 쉽게 풀리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모든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몇 개의 킬러 문항들을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남은 킬러 문항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나중에 포커스라는 거에서 따로 또 하게 될 거야. 아무튼 그렇게 될 거고 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1대1 매칭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딥러닝에서 스스로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진 부교재라고 봐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포커스. 사실 이제 알고리즘의 선생님 그 강좌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강좌고요. 그 다음에 이 포커스가 선생님만의 시그니처 강좌예요. 그래서 이 포커스가 실제로 재수생들, N수생들이 수능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후배들한테 야 이거 진짜 너 이 한마디만 기억해. 포커스 들어.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 실제로 수많은 학생들이 포커스에서 정말 많은 접근을 얻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실력이 제일 많이 향상되는 구간도 여기야.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 우리가 알고리즘에서는 이 기출을 분석하면서 이 실전 개념을 그냥 얻는 용도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난도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잘 풀 수 있겠는데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간다면 포커스는 이제 그 중고난도 혹은 고난도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이다라고 봐주면 돼. 실제로 선생님의 방향, 선생님의 접근이 제일 잘 녹아 들어가 있는 포워드는 이제 둘 다 포커스, 포워드 비슷한 느낌처럼 보이겠지만 포워드는 좀 쉬운 4점이잖아. 그래서 접근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 접근이랄 게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게 접근의 맛보기야 라는 걸 보여준다면 여기서는 접근의 정수를 보여주는 수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제대로 된 접근법, 이게 내가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던 건데 포커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선생님의 커리의 거의 마지막이고 누가 봐도 난도가 좀 높아 보이거든. 선생님이 이제 뭐 중고난도, 고난도라고 얘기하니까 와 저건 진짜 무서워 보이는데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그만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리즘까지만 하고 난 이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그 알고리즘까지만 하고 난 수능 쳐야겠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 선생님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포커스 필수라고 지었거든. 포커스 필수 심화라고 지은 이유가 있는 게 심화는 그래 내가 1등급 100점을 목표로 한다면 심화를 듣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필수까지는 무조건 들어.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수강 후기 중에 수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 했잖아. 진짜 달라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4점짜리 문제들이 사실 해볼 만한 거구나. 별거 없다는 얘기는 안 할게. 해볼 만하구나.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할 거고요. 내가 이건 학생들한테도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강사를 찾을 때 화려한 풀이를 쫓는 강사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야 저거 나도 해볼 만하겠는데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강사를 찾아야 돼. 내가 지금 포커스에서 하는 얘기가 보통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야 이거 4점짜리 고난도 문제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단순하게 엔즈만 무작정 푸는 수업이 아니에요. 기출부터 먼저 보는 거야. 알고리즘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출, 근데 조금 더 접근이 필요한 기출이지. 실전 개념보다는 접근이 더 필요한 기출, 그 기출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의 이 접근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먼저 해줄 거야. 그리고는 그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체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출에다가 써먹기에는 좀 그래. 왜? 기출은 여러 번 풀어본 경험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출보다는 선생님의 엔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접근법을 써먹는 그런 수업이 바로 포커스가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수업이다.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발 필수까지는 들어라. 무조건. 심화? 그래. 너 100점 1등 원하는 거 아니면 심화 안 들으라고 할게. 근데 필수는 꼭 들어. 너무 쫄지 마. 라는 얘기다. 됐죠? 그리고 선생님의 마지막 파이널. 대망의 마지막 커리큘럼입니다. 스포일러 모의고사. 수능을 스포한다 해서 스포일러 모의고사고요. 요거는 이제 재작년 버전의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은 올해 봉투 2개로 나눠줄 거고요. 6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 4회분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모의고사 4회분이 각각 봉투 2개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아마 뒤에 그림은 괜찮을 텐데 앞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 아무튼 6구평을 반영한 실전 모의고사고요. 커리큘럼의 파이널 단계 강좌로 최고의 퀄리티로 문항 엄선 및 배치를 했어. 내가 실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평가원이랑 닮아 있어야 된다. 실제로 시중에 많이 풀린 모의고사들 중에 좀 문제가 되는, 솔직히 선생님 마음에는 좀 안 드는 모의고사들이 좀 많아. 왜냐면 학생들한테 뽐내야 되거든. 이게 좀 딜레마예요. 이제 선생님은 이제 강사고 내가 이제 교재를 직접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현혹을 시킬 수 있는 학생들한테 야, 내 모의고사 멋있지? 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는 평가원과 닮아 있는 건 사실 학생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뭘 애들이 많이 좋아하냐면 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야, 우리
우리 학교 1등 한번 데리고 와봐. 이거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소문이 나는 거거든. 근데 나는 별로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이게 입소문이 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는 절대 아니에요. 와, 우리 학교 1등도 못 푼 문제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원과 최대한 닮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능 결국 평가원이 내는 거잖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을 때 잠깐만, 내가 이런 모의고사는 나 많이 풀어본 것 같은데, 나 이거 되게 익숙한데, 그런 모의고사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모의고사다. 선생님 그거에 정말 몰두해서 만든 모의고사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반응이 되게 좋아요. 수능의 최신 경향, 그래서 최신 경향에 당연히 맞춘 모의고사라고 보면 되고요. 또 선생님 이 스포일러 모의고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회차에 다 총평이 있거든. 그냥 1회차, 2회차, 3회차 그냥 풀고 띡, 오답하고 띡,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 맨날 많이 풀고 왜 선생님 저 실력이 왜 안 오르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어떤 게 메인이냐면 모든 회차마다 특징이 다 있어. 선생님은 모든 회차마다 와디프를 넣거든. 만약에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서 이 어떤 특정 영역을 강조한 모의고사가 이제 스포일러 모의고사인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계산량이 많은 모의고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수능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내가 족집게 강사도 아니고 내가 실제로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확신해서 하면 나 잡혀가. 철컹철컹이야. 당연히 그럴 순 없지. 내 주변의 친구들도 뭐 평가원에 들어가 있고 하지만 알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그래도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수능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다면 내가 시험장에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나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각각의 내가 스포가 되니까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계산량이 많은 모의고사 아니면 9월이랑 똑 닮아 있는 모의고사 뭐 이렇게 모든 회차마다 특징들 그 컨셉들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실제 수능 실전 감각을 좀 익혀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이트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인사이트가 뭐냐면 선생님만의 풀이들이 다 손글씨 해설로 들어가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실제로 쌤이 이제 좀 말이 길어지지만 역대급 커리큘럼 길이 영상인 것 같은데 모든 교재에 다 선생님은 손글씨 해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손글씨 해설이 그냥 일반적인 해설과 달라서 선생님만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단 말이야. 쌤이 나의 모토가 뭐라고 했어? 나의 자신감이 너의 자신감이 된다잖아.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될 수 있게 내 모든 손글씨들을 내 모든 생각 사고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다 여과 없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글씨 해설로 해설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해설지 북으로 나올 거고 이것도 나중에 선생님이 그 교재 소개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야. 아직 안 끝났지? 자, 현장과 같은 관리. 실제로 나는 이 인강이라는 이 포맷 자체가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이런 수업이 난 안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래도 좀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이렇게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게 좀 좋지 않겠어? 그래서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쉬운데 인강은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강도 현장과 같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거든. 이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보여줄게요. 자세하게. 빠른 Q&A. 이거 중요하지. 실제로 이 투스 Q&A 답변 성취도 100%.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수강 후기로 이렇게 나오거든.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야. 타 강사분, 이건 내가 직접 타이핑한 거 아니야. 학생들이 직접 적어준 거야. 타 강사분 강좌 듣다가 답변 기다리느라 멈춰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수업에선 그런 시간이 아예 없대. 질문하면 빠르게 그리고 핵심만 정확하게 답해줘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 낭비가 줄었대. 답변이 빠르고 친절해서 헤매는 시간이 거의 없었대. 솔직히 이거 친절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쓰는 거잖아. 타이핑하는 거잖아. 진짜 귀찮은 일이기도 해. 근데 우리는 정말 상세하게 답변을 많이 해주고 쌤도 원래 보통 조교들 많이 쓰거든. 쌤도 조교가 되게 많아. 20명 정도 있는데 쌤도 웬만하면 Q&A 많이 답변해요. 그래서 쌤은 당연히 내 거니까 난 진짜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 조교들도 일부러 교육을 해요. 친절하게 하라고.
길게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하는 느낌이 아니라 옆에서 바로 코칭해주는 느낌이다. 목표하는 대학의 조교님과 상담하니 진짜 멘토가 생긴 기분이라 든든했다. 실제로 내가 학생들 보니까 가끔씩 이제 현장에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교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게 되게 커. 쌤은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선 조교들이 더 가깝고 형, 누나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또 뭔가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멘토가 생긴 느낌이 든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정조교 답변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목표하는 대학의 조교님이라고 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를 가고 싶은 나의 꿈이 연세대야. 근데 조교들 중에 우리는 이제 조교 막 소개 영상도 많이 찍고 실제로 이제 조교 리스트도 다 보여줘요. 근데 조교 중에 내가 원하는 과, 뭐 과가 아니더라도 뭐 학교, 뭐 연세대에 다니는 뭐 어떤 조교 선생님이 있어. 그럼 그 선생님한테 내가 질문을 받고 싶잖아. 답변을 받고 싶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이 조교님한테 답변 받고 싶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냥 랜덤으로 받는 것보다는 나 이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요. 아니면 가끔씩 저는 김노원 선생님한테 답변 받고 싶어요. 좀 많이 올려줘. 알겠지?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받고 싶다면 나한테 답변 받고 싶다고 하면 돼. 그럼 내가 직접 답변해 줄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다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우리 조교진도 다 성적표까지 하면서 다 이렇게 보여줄 거고 이렇게 영상들도 다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 영상들 보면서 나 이 조교한테 좀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 조교한테 뭔가 시험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그냥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 올려주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다 대답을 해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런 질문이 없다면, 그런 지정을 안 했다면 빠르게 답변을 해주겠지만 그 지정이 들어가는 순간 그 조교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왜냐면 그 조교가 매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또 해줘야 되니까 좀 답변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건 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주간지 시스템 도입. 요것도 진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진짜 끊임없이 올라온 질문인데, 선생님 현장에서 쓰는 주간지 실제로 좀 주간지들이 뭐 보니까 중고나라나 아니면 당근에 좀 올라오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친구들이 인강에서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 온라인에서도 좀 팔아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주간지인데 이제 인강에서 월간지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정말 준비 많이 했어. 월간지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배분된 주간지를 묶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이게 진짜 많아. 이것도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이것도 따로 주간지와 관련해 가지고, 월간지겠죠? 월간지와 관련해 가지고 따로 교재 소개 영상을 또 따로 찍을 거야. 그만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테마 동안이라고 해서 알고리즘 주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일 동안이라고 해가지고 5일 동안 여러분들이 데이별로 나눠서 모의고사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5일 동안, 이거는 이제 포커스 주간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100분 동안이라고 해가지고 파이널 모의고사 때 할 수 있는 주간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다른 주간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다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출문제집,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학생 우리 현장에서 나눠주는 거에서 이제는 인강으로 같이 넘어와서 기출문제집도 이렇게 데자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흐릿했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이 느낌으로,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데자뷰로 기출문제집 인문, 심화, 요건 인문은 이제 2점, 3점짜리들이 거의 다 있고 심화는 4점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기출문제집 모음집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념 노트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스타트업 알고리즘의 개념들을 여러분들 쓰는 거 귀찮잖아? 우리가 다 해줄게. 그래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3월, 6월, 9월 모의고사 대비 스포일러 모의고사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료예요. 그래서 나중에 3월 되기 한 2주 전쯤에 다 올라갈 거야. 그리고 우리 약점 공략이라고 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파이널 때 여러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수능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이제 3분 동안, 5분 동안, 10분 동안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출 문제를 내가 따로 또 선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이렇게 한번 매일매일 풀어볼래? 해서 좀 얘는 다 모여 있잖아.
근데 거기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따로 선별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풀 수 있게 여러분들 루틴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3분, 5분, 10분 3카레는 아니고요. 3분 야 너무 재미없었다 그지? 3분 동안이라고 해가지고 3분 내에 문제를 이제 푸는 거야. 그만큼 3분 내에 푼다는 건 좀 쉬운 문제. 10분 동안은 뭐겠어? 10분 내에 풀어보자. 그래서 10분 동안이야.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분, 5분, 10분 난도별이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벤트도 정말 많이 합니다. 나는 그 수학 공부하는 거 재밌어 안 재밌어? 너무 재미없지.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좀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수학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굿즈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뭐 보면 뭐 에코백, 그다음 뭐 카드, 스티커, 그다음에 요 후드는 실제로 오늘 쌤이 입고 왔거든. 이런 식으로 후드도 입고 왔거든. 여기 보면 팀 동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후드도 입고 왔고요. 우리 조교들은 다 입고 있는 후드티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띠부실, 머그컵 이런 식으로 다 나가요. 띠부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쌤이 파이널 모의고사 할 때 띠부실이 모의고사 봉투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내가 모의고사 할 때 여러분들 맨날 자존감 낮아지고 수학 너무 힘들어요 하는 애들 되게 많아서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웃으면서 기운 내라고 이렇게 띠부실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방학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방학 동안도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인기가 많아. 진짜 인기 많아.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요거 하면 또 나중에 이벤트도 많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우리 따로 공지사항으로도 올려줄게. 그래서 어떤 굿즈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올려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전체 로드맵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 건지 이 단계고 제일 아래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고 그 다음에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거 할 때 대자비 인문 같이 하면 좋아. 뭐 이거 할 때 3분 동안 같이 하면 좋아.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거 할 때 나 이거랑 같이 시너지 효과 내게 이거랑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거. 뭐 보호도 할 때 뭐 5분 동안 같이 하면 좋아. 알고리즘 할 때 테마 동안 같이 하면 좋아. 이런 것들 다 적혀져 있고 어떤 내용들인지 여기도 간략하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책 사면 아마 책 맨 뒤에 또 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로 한번 또 나중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선생님 저는 지금 제 실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맨날 질문 올리거든. 이것도 선생님이 따로 공지사항으로 올려줄 거야.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 그때 이거 들으세요 라고 딱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한번 참고해보면서 나는 지금 이 수준이구나. 그럼 나 이거 들어야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가진단표도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커리큘럼 영상에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야. 참고로 웬만하면 내가 수능 수학을 좀 제대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근데 나는 진짜 생노베다. 야, 여기서부터 듣고요. 나는 수능 수학을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근데 그래도 공부는 좀 해봤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는 반수다. 나는 1년 그래도 뭐 좀 그래도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좀 뭐 1년을 한번 해본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해보겠다 하면 포워드부터 듣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누군가의 강사를 듣다가 갈아탔다. 갈아탔다 하면 웬만하면 스타트업부터 듣는 게 좋은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포워드부터 웬만하면 들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포워드는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이나 포커스부터 바로 듣지 마시고 웬만하면 포워드 스타트업부터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면 웬만하면 스타트업부터 들어. 알겠지? 생노베다 대프부터 들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인강 스케줄 일정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진행이 돼. 그래서 혹여나 선생님 저 이거 수업 언제 나와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봐 이렇게 미리 표로 만들어 좀 놨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도록 미리 이렇게 다 공지사항에 올려줄 테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냥 보시면 돼요. 스타트업은 그냥 보시면 되고 알고리즘부터 이제 1월 달부터 촬영이 쭉 진행된다고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포워드도 다 업로드가 돼 있을 거야. 여기 지금 포워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포워드도 다 업로드가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스타트업 포워드는 그냥 지금 있는 거 들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스타트업은 이 계정은 내가 따로 촬영을 또 할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뭔가 더 최신 버전으로 듣고 싶다.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만약에 난 더 최신 버전으로 듣고 싶다 하면 쌤 이 계정 스타트업 들어도 돼요. 왜냐면 이름은 대수이지만 내용은 똑같아.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긴 했지만 내용 자체가 바뀌진 않았어. 겉에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더욱더 최신 버전 듣고 싶다 스타트업을 그러면 이 계정 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알고리즘은 1월부터 진행된다 라는 것.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거의 쌤 원래 보통 커리큘럼 영상을 한 20분에 끝내거든. 이렇게 거의 1시간 내내 찍어본 기억이 없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내가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진짜 커리큘럼 정말 탄탄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 50몇 분 동안 소개할 만큼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 진짜 몇 년간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 그리고 매년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채워놓고 있거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커리큘럼 완벽하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나를 믿고 내 자신감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7 수능 수학도 김동완과 함께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자.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